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활기차시네요. 예. 오늘도 이 활기찬 기운 전해주실 전략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마감된 미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프라 법안이 어쨌든 미국 의원들 수락하기 전에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하원 의결이 남았는데 어쨌든 그 영향으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오닌지 앵커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반도체주 급락한 점이 눈에 좀 띄네요. 다우운송 지수가 1.9%가 올랐고요. 종목별로 보면 요새 우리나라 철강주하고 미국 철강주하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US 스틸이 4.7% 올랐습니다. 참고로 중국 여령 자격은 지금 계속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캐터필러 2.5%, 월마트도 2% 넘게 올랐고요. 골드만삭스도 2%, 쉐브론도 1.8%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요새 수승수승 올라오는데 조금 기분은 안 좋습니다. 4월 초에 이후로 처음으로 93달러대로 올랐고요. WTI 유가가 3% 정도 올랐습니다. 반도체주 약세 관련해서 저도 CLSA 리포트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키워드로 다룰 내용 중에 DDR5가 있는데 CLS 내용은 D램 가격이거는 DDR4액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은 적대는 거,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부정적인 리포트 나왔는데 대부분 DDR4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요. 다시세 운석 올라오면서 1.354%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차트로 국채 10년물 금리를 좀 준비를 했는데 고용지표도 좋았고 또 인프라 법안 이런 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오름 추세가 좀 확실해지고 있는데 오늘이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5.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떤 물가 지표 나온 거에 따라서 시장 판단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오늘 좀 8월 전체에 오늘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 체크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서서 트랜스포스 내용이나 CLSA 보고서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DR4라는 게 저장 장치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장비 증설하고 있고 막 하는 게 DDR5 앞으로 이제 넘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이 말씀 주셨고 사실 이거 다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증설 투자하고 하는 것도 또 비메모리 연산 작용하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고요. 어제 수급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몇 가지에 집중이 돼서 블랙홀 역할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그런 현상들이 사고 팔고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외국 현상 굉장히 심합니다. 그 와중에 또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마트, 셀트리온 이런 종목 정도가 쌍끌이가 나왔고요. 세 종목 다 추세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네이버를 나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 기관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물량을 좀 들이부었어요.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요새 엔터주, 제가 월요일에도 하이브 제시를 해드렸는데 엔터주 쪽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SM, CGN, 카카오게임즈, 심텍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순위에는 안 들었는데 JYP 엔터도 4월 연속 쌍끌이, 외국인은 심텍을 나흘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 대장주로는 삼성증권 한번 꼽아봤는데요. 왜 이 대목에서 뜬금없이 증권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증권주 중에서도 삼성증권으로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좀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거래가 급증하는데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아요.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이런 쪽은 예상치 정도였는데 트레이딩을 잘했어요. 그리고 상품 운용을 잘해갖고 이 부분이 호실적을 견인했는데 자기 자본이익률이 19%에 달했고요. 3분기에도 브로커리지 지금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입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금융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증권 하면은 리테일 쪽에서는 거의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 고객 자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200조 원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54,000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니 해도 투자 포인트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고배당이에요. 이 회사가 올해 주당 배당금 4,000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당 배당 수익률이 무려 9.3%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가주 자체가 아니라 삼성증권을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요즘같이 종목별 장사는 정말 이 수급이 어디에 쏠리는가가 더 중요한데 수급 대장주로 삼성증권 꼽아주셨습니다. 뜬금없진 않아요. 예, 삼성증권 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코스닥 순매수 탑5 안에서 외국인들 심택 샀거든요. 사실 심택도 DDR5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좀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다음 이야기 뭐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백신, 뭐 DDR5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것들에 모아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리고 배터리까지 제가 배터리, 맞아요. 월요일날 방송하면서 주간 월요일에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관심주 섹터 6가지를 얘기하면서 1, 2, 3번으로 얘기한 게 CMO, 그다음에 DDR5, 그다음에 그 배터리였는데요. 역시 그쪽이 지금 시장 대장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쏠림 현상 플러스 쏠림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현상이냐면은 우선 뭐 금요일부터 카카오뱅크, 그저께도 카카오뱅크, 어제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도 거래가 지나치게 쏠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그 수급 여력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쪽으로 더 몰리는, 그러니까 대형주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부진한데 수급이 굉장히 몰리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볼 수 있냐면은 거래가 늘어나는 그 섹터를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시로 뭐 조금 전에 언급하신 신택을 좀 한번 그 20일 평균 거래량을 한번 차트로 그려봤어요. 10월 중순부터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터지고 있죠. 이렇게 거래가 확 늘어나고 있는 섹터가 3개가 있는데요. 이게 백신, 그다음에 그 DDR5 그리고 배터리 이 3개가 현재 시장의 중심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섹터를 조금 좀 자세히 좀 들여보다 볼게요. 우선 어저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진짜로 백신 진짜 최종 승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으로 그런데요. 뭐 자그러난 호재가 나오죠. 2분기 뭐 흑자 전환, 노바백스에 대한 그 EU 공급 이슈, 그다음에 급기야 어제는 이제 그 임상 3상 승인이 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3상 기간은 굉장히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우선 비교 임상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보통 3상 임상하면은 수만 명의 그 실험자가 필요한데 그런 그 방법이 아니고 이미 접종이 이루어진 타사 제품과의 그 제품 효능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좀 출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쪽이 이제 하나의 그 강한 그 테마인데 그렇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매매하는 게 맞는데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을 매매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해 보면은 백신 관련해서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뭐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HK 이노엔 이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한 방법이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2, 3 들어가 있으면서 제조합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그 동일한 백신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정말로 백신이 그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은 그 생산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겠지만 국내 CMO 회사들이 위탁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같은 종목,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체 종목으로 충분한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그 지분 갖고 있는 회사, SK케미칼, 어제 뭐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는데 삼성물산은 못 올라가더라고요. 지분이 43% 갖고 있는데, 만약 오늘도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고 삼성물산이 또 빠진다 그러면은 한번 뭐 그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삼성물산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DDR5인데요. 5세대 D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비량은 감소되고 이게 아까 이제 CLS에서 리포트 나온 게 올 연말 얘기했는데 4분기에는 벌써 PC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연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서버에 적용되고 2023년 하반기에는 DDR4하고 DDR5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기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품주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3개 섹터, 제가 말씀드린 3개 섹터는 확실한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이 DDR5 관련해서는 심택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주도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기판, 수동 부품, 후공정, 뭐 검사 부품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종목은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보기를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 종목들은 그 심택이 올라가면 키 맞추기를 할 종목인데 제가 그 월요일날
배덕전자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날 오전에 막 9% 올라가고 좀 당황을 했는데요. 키맞출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미국 이슈도 가세를 했다. 그리고 앨범화가 지금 나흘간 18%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는 숨고르기 들어갔지만 에코프로비움이 대장중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움이 신고가를 썼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도 역시 피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월요일날 얘기한 대로 제 관심 종목은 첨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첨보 말씀 주셨고 아마 많은 분들 도움 받고 계실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구의 최종 스케줄 표는 마지막 이제 마무리까지는 내년 1분기를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대안주를 주셨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 가지고 있는 쪽 SK 케미칼 어제 부각이 됐는데 삼성물산을 또 주셨는데요. 이건 의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75%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뭐 계속 내용 말씀드렸는데 쏠림 현상 플러스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되는 섹터로 계속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꼽은 뭐 백신이라든지 DDR5, 배터리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은 좀 접근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대장주를 매매가 자신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자신 없으면은 힘높이는 이 종목 이 섹터들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체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좀 대안이 되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안주,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쭉 정리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